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학부모님께서 지금 보내는 학원 중에 제가 이름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방식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번 이제 드려볼 텐데,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이 워낙 또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정 이 학원을 제가 좀 나쁘다, 비판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소지가 또 있을 텐데, 분명히 그 학원에서도 분명 그 학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아이를 잘 판단을 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 설명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학부모님의 질문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한 번 가면은 한 3-4시간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오는 그런 양보다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양을 풀고 그리고 고민을 상당히 오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이제 올바른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은 고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센 수학을 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센 수학에서 C단계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센 수학의 C단계를 어려워하는데 그거보다 상위 버전인 그 뭐 블랙라벨 정도의 수준 아니면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푼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의 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 분명 다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너무 난도가 높아버리면 진입장벽이 너무 커지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온전히 계속 고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게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한데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학 학습 그 정서적인 면에서 악영향을 매우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수포자의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포자를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심리적인 그러한 정서적 측면도 있는데, 그냥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고민을 무조건 많이 해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자,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 경험상은 잘하는 학생은 상당한 고수가 됩니다. 자, 잘하는 학생은 상당한 고수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당연히 그 정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을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도 상당히 많이 시키게 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나중 가서도 실적으로 연결을 시키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여러 학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 학원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학원 운영을 하는데 그 전략에서 분명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운영을 하는 학원 중에 상위권만 받는 학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그 상위권을 받는 그 학원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을 딱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또는 학원을 쉬어버려요. 예,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어버리니까 학원에서 굳이 현행을 다지고 싶진 않아요. 라는 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외적으로는 그 학원은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학원이고 실적이 좋으니 중하위권 학생들도 그 학원을 가기 위해 매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뭐 학기 중 분기마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대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기를 많이 한다라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또 이런 설명까지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영과 그 다음에 수익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회원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대기를 하는 학생 그리고 특정 점수가 이게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상당한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습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질문을 좀 막거나 아니면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시키게 되면 애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긴 시간 동안 이거밖에 난 못 풀었어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긴 시간 동안 난 이것도 해결을 못했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수준에서 선생님의 개입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질문을 할 때 처음부터 뭐 풀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럴 거면은 해설지를 보는 게 낫지 모토로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고민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계속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도 몇 번 질문을 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2차례 정도는 막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번째 질문을 할 때에는 적어도 힌트는 줘야 돼요. 힌트를 주고 그 힌트에서 그 아이가 그 힌트를 통해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보물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물찾기를 할 때 계속 못 찾아요, 얘가.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찾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더 찾으려고 하질 않고요. 본인은 다 찾아봤다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아이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줄 수 있으려면 보물이 어디 근처에 있어 라는 형식으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근처에서 맴돌게끔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다양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본인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계속 끝내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리니까 학습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마다 성향이 또 다른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악착같이 매달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거로도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어렵게만 해버리면은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돼요. 예.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 수준에 맞는 문제집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난도 있는 문제도 풀어보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즉슨 스텝을 밟아 나간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야, 요 정도 딱 알려주고서 야, 이 정도는 개념은 다 알았어. 너 그 개념은 다 알았잖아.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애들마다 달라요. 예, 이게 케바케가 됩니다. 어떤 친구는 근성 있게 매달려서 막 그거 자체를 즐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도저히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그걸 못 풀겠고 어렵고 그러면 그 고민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요. 그 길게 한 시간만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오랫동안 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등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서 있었을 때 그 친구한테 오랜 시간을 좀 주고서 해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시간도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줘요. 그런데 그거로도 맥을 못 잡거나 방향성 자체를 못 잡거나 해결의 실마리 자체를 못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힌트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이 획일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물론 제가 할 말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 방침이 있고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라고 해서 모든 학원이 그렇게 제 뜻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스템 자체가 과연 이 아이한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말씀은 드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